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5.18 진실찾기 제9편 5.18 사태 당시에 북한군 기자, 북기자 2명이 5.18 광주를 취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황당한 얘기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집판 9번째 스토리입니다. 이게 40페이지이기 때문에 40페이지 31개의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페이지 책 한 권에 해당하는 분량인데요. 오늘 9번째 이야기. 5.18 당시 북한 기자 2명이 5.18을 취재해 갔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특집판 9번째입니다. 자, 이 당시 노동신문이 1980년 5월 22일 날짜에 게재된 광주 시위대가 계엄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탈북 제보자가 본지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한 겁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신문이 외신 영상을 인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북한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의 한 장면 캡처이고 장소가 금남로였다면 촬영지가 돈남도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보자는 북한 기자들은 서해 무인도에 은신해 있다가 5.18이 터진 후 광주로 올라왔다라고 침투 경로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기자 2명이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 현장을 취재해간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계엄사령부가 보도를 전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를 비롯해서 광주의 상황이 연일 실황 중계하듯이 보도한 것이 익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중계했다고 해요. 그 무렵 성인이었던 탈북인 대부분이 TV와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5.18 사태를 접했다고 일제히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대대적인 보도를 두고 지금까지 남한내 숨어있는 혁명 역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정간첩이죠. 또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된 사진과 영상 정보를 북한이 인용 보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종군기자 2명을 광주 5.18 현장에 보내서 취재했다는 증언 내용에 언론에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취재진, 스카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난 탈북인 A씨는 5.18 때 북에서 종군기자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당시 노동신문에는 광주의 어느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느 무기고가 털렸으며 계엄군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짚으며 북한 신문에서 대서 특별했다며 북한이 기자를 보내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광주에서 취재한 내용을 북한이 보도하게 된 경위를 묻자 난파된 북한 기자들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 작성한 기사를 일본의 땡땡 신문을 통해서 금방 조총련으로 송신했고 조총련에서 받은 것을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A씨는 일본 일간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일간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하는 일간지 있으시죠? 자, 본지가 A씨를 통해서 건네받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80년 5월 22일자는 광주 소식을 매우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상단의 신문 내용에는 인용 매체 없이 일본의 무슨 매체 인용했다 이게 아니고 바로 썼어요, 기사를. 광주 상황을 기술하며 비평까지 했습니다. 하단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전제 배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직속 뉴스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란 한국의 연합뉴스, 뉴시스, 미국의 AP, 블룸버그와 같이 속보를 다루는 매체입니다. 자, 본지는 스카이데일리는
A씨 취재 이후 그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언을 물색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기자의 5.18 광주 취재 정황은 현재로서는 탈북인 한 명의 유일한 증언에 의존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익명을 요구한 A씨의 뜻에 따라 개인의 소개는 생략하지만 그는 북한 탈북 전에 북한 매체 전반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1980년 5월 20일부터 5.18 소식을 신문, 방송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0일부터 5월 18일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18 연구가들에 따르면 5월 20일은 광주에서 시위대가 군경을 향한 무력 도발을 본격화한 시점으로 꼽힙니다. 노동청과 광주역에서 각각 버스와 트럭이 돌진해 경찰 4명이 깔려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공수부대원이 1명이 숨지는 등 최초의 군경 피해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시민군 측이 주장하는 5월 21일 집단 발포 논란을 전후한 광주의 상황을 전한 북한 신문의 보도는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A씨가 증거라며 본지에 제시한 3가지 중 하나는 노동신문 1980년 5월 22일자 2면에서 상단의 좌우를 꽉 채운 장문의 기사로 5.18 소식을 다뤘습니다. 신문에는 5월 18일 0시 비상계엄령 선포, 북의 남침 위협 구실로 계엄 확대, 탱크, 장갑차 출동, 공공건물, 대학, 보도기관 장악, 국회의사당, 정당, 청사 배치, 민주화운동, 청년 학생 대대적 검거, 정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 체포. 5.18은 군사 파쇼 독재자가 무력 동원해서 의회 권력을 가로채 5.16 군사정변의 재판이다. 민주 역량에 대한 무장 탄압은 시대와 민족 지향에 역행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군사 깡패 전두환을 두목으로 하는 유신잔당, 남조선 땅을 피로 물들이고 통일 방해, 독재자의 추악한 앞잡이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 무지막지한 자들이 총칼을 휘두르며 공공연한 군사 파쇼의 길로 내달림, 유신체제를 지탱해 보려는 유신잔당들의 필사적인 발악, 또 하나의 군사정변, 유신체제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며 통일 가로막고 전쟁 준비 다그치기 위한 가장 반민족적, 반인민적 체제, 헤아릴 수 없는 민중의 고통, 남조선의 인민을 반파쇼 민주항쟁에 나섬, 남조선 인민들 투쟁은 민족의 전원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 평화적 시위 투쟁을 억눌러 오다가 마침내 전면적 무력 공세 감행, 이것은 유신 잔당들의 포악한 본성을 드러내놓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신문 본문은 유신 잔당 파쇼 독재정부의 대대적인 민주화운동 탄압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파쇼 독재, 유신 잔당, 맹렬 비난한 노동신문의 보도. 광주의 일반 시민도 알 수 없는 더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나옵니다.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 5월 21일자 보도 4건을 게재했습니다. 자, 통신의 첫 번째 보도는 광주의 폭동 군중이 나주경찰서 탄약고를 습격이라는 헤드라인과 경기관청과 실탄을 탈취, 경기관청으로 군대를 사격, 목포에서 2만 명이 반란, 반정부 시위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 통신에서는 서울에서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라고 인용 출처를 밝히면서 광주에서 학생 시민들의 폭동은 21일 무력 충돌로 발전하여 군중과 군대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굵은 글자로 반정부 폭동에 나선 광주 시민들은 21일 나주로 달려가 나주 경찰서 탄약고를 습격하여 경기관총 이정, 실탄 4만 8천 발을 탈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 북한 통신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갖춘 그들은 이어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옥상에서 경기관청을 걸어놓고 시민 탄압에 동원된 군대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며, 이에 괴뢰군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우리 한국군, 우리 국군을 말하는 거죠. 이 맞서 나섬으로써 병원을 무대로 하여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통신은 또 한편 광주에서 일어난 반정부 폭동의 불길은 목포로 타 번져갔다. 21일 목포에서 2만 명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외신은 또한 광주 부근의 다른 도시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의 시위는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게시한 조선 중앙통신 보도는 광부를 제목에서 특정해서 눈길을 끕니다. 폭발물을 가진 광부들을 비롯한 농민 등 수많은 주민들이 광주에 모여들었다라는 부제목에 이어 더 굵은 글씨체의 헤드라인은 무기고를 부시고 무기 탈취, 괴뢰기간 점거였습니다. 이 통신은 외신 보도에 의하면 21일 광주시의 20만 폭동 군중은 1만 명의 괴뢰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려는 자기들의 굳센 의지를 과시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뢰 당국, 우리 대한민국 정부죠, 은 광주의 괴뢰 부대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진주시킨 2개 보병연대를 광주로 출동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24단 2개 연대, 어저께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군분교 이동 정보를 이들은 미리 입수한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서울에 진주시킨 2개 보병연대를 광주로 출동시켰다는 문장입니다. 이는 24단 지휘 차량 피탈 또는 군분교 습격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시위대의 거센 공세에 밀려 20일 밤 광주역에서 철수한 공수부대를 대신해서 지원하는 차량이죠. 광주로 향하던 24단 62연대 지부 차량이 21일 아침 8시 10분 광주 길목인 광천 사거리에서 복면을 한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불에 탄 집차 3대와 집차 3대를 빼고 집차 11대와 무기를 뺏긴 사건을 일컫습니다. 자, 노동신문을 인용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자 이미 2개 연대가 서울을 떠나 광주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변해 줍니다. 광주에 북한 기자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노동신문이 22일 아침에 배부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뉴스를 만들어 일본을 거쳐 북으로 전달되기까지 하루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지원 계획과 이동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단 예외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5.18 관련 기록에 따르면 외신으로서는 5.18 사건을 처음으로 특정 보도한 일본의 교토통신 기자들은 광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장소에 사용 가능한 전화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서울의 지국장에게 소식을 전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 기자들이 21일 전화로 정보를 전파했다면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오고 노동신문이 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21일 아침에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24단은 3개 연대를 광주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21일 낮 기준으로 2개 연대가 이미 광주에 도착했어야 했고 당일 밤 60연대와 포병대대가 병력 이동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습격 사건으로 일정이 변동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 연대만 이동한 상황이었는데 노동신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2개 연대를 출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와 24단 작전처 상황 일지에 따르면 60년대, 61년대, 62연대는 각각 다른 이동수단과 경로로 광주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61년대는 전날 밤 10시에 광주로 출발해 21일 새벽 4시에 도착하고 62연대와 사령부는 21일 새벽 2시 30분에 서울역을 떠나 아침 9시쯤 광주 송정리에 다다를 계획이었습니다. 태릉에 주둔했고 양평에서 추가 병력이 합류했던 60연대와 90일 포병대대는 가장 늦은 20일 밤 9시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신은 60년대에 합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분교 사건 시점에서 60년대가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 통신은 또한 다른 한편에서 광부를 포함한 시 주변의 주민들 수천 명이 폭발물을 가지고 광산과 농촌 지역으로부터 광주 시내로 모여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장화차를 빼앗았고 학생들은 향토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총들을 빼앗았다고 보도한 통신은 광주 가까이에 있는 한 경찰서를 습격하여 카빈소총 200정과 다른 보총 100정을 포함한 수많은 탄약과 폭발물을 탈취했다고 구체적으로 획득한 총기의 수량과 종류까지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폭동 군중들은 버스와 장갑차를 빼앗아 타고 그것을 폭압이 날뛰는 군인들 속으로 들이몰아서 저지선을 뚫고 나가곤 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차량 돌진은 광주역과 노동청, 도청 앞 광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무력 도발 현상이었으며 북한 매체가 이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통신은 폭동 군중들은 중무장을 갖춘 괴뢰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그들의 장갑차를 빼앗아 시청을 점령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통신 보도는 광주시의 반정부 폭동 20만 명 규모로 확대, 광주의 시위대들이 목포, 나주 등 다른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구 전남도청이죠. 5.18 진상규명, 도청 앞에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이라고 쓴 구조물이 있죠. 자,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이 게시한 사진이 금남로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민과 계엄군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면 유력한 촬영 장소는 전남도청 쪽이고 사진의 구도에 비추어 볼 때 최상층 또는 옥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남도청 옥상에서 찍었다는 얘기죠. 북한 기자가 침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남도청 옥상 부근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북한 방금 들어온 소식 매일같이 광주 영상 TV로 보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도 광주 소식 끊임없이 타전했습니다. 국내 자료에도 없는 시위대 계엄군 대치 사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계엄군 도청 옥상에 있던 괴한들은 찍은 것, 당시 계엄군도 도청 옥상에 있던 괴한들이 찍은 사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북한 기자, 광주 난파 사실이면 어떤 루트로 침투했을까? A씨가 주장하는 북한 기자들이 난파된 시점은 상식 밖입니다. 그는 3개월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5.18을 북한이 미리 예견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북한 기자들이 미리 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되물었지만 직접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서해안으로 침투한 과정을 내가 아는 한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5.18 석 달 전부터 전라도 쪽에 무인도가 많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잠복해 있으니까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그 다음에 해안선 배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침투 시점과 운신 장소, 내륙에 다다른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A씨의 발언은 복수, 여러 사람의 증언 또는 물증을 통해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북한 기자들이 총칼을 들고 5.18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남한 정찰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명백한 간첩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건으로 소관 이후 북한의 대남 간첩 침투는 79년 한 해 동안 5건에서 80년 1월부터 5월 초까지만 해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침투가 아주 빈발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침투했다는 A씨 발언과 관련해서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이혜진 씨도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씨의 발언은 A씨의 증언을 보충할 뿐 아니라 증언이 사실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자, 이 씨는 지난달 19일
본지 주최로 열린 5.18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해안 도로 자락 끝까지 끝자락에 있는 백수해안 백바위 등은 북한 공작원이 침투 추정 지역이라고 사실상 좌표를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고은 시인 아시죠? 시인이 연작시 만인보에는 백수해안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물이 빠지면 흰 모래 위로 탱크도 들어올 만큼 단단한 해안이 나타난다며 인근의 북한 공작선이 자주 들락거린 송이도, 대각이도, 소각이도, 낙월도가 있고 40노트로 항해할 경우에 송이도에서 7분, 낙월도에서 5분이면 우리나라 그 해안에 본토 해안에 닿는다 이런 얘기죠. 자, 박명규 씨는 5.18 역사학회 회장도 박명규 5.18 역사학회 회장도 최근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전라도 해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안선을 이용한 침투와 탈출이 용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1980년 5월 합참 의장이 전남 목포 해안의 경계를 해제한 사실이 의미를 갖고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해 5월 달에 전라도 목포 해안에 경계를 해제해버렸어요. 합참 의장이. 기가 막히죠? 이게 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북한이 허위 사실로 주민에게 대남 적개심을 키웠다. 본지와 접촉한 복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5.18 기간 동안 조선중앙TV에서 매일같이 광주 영상을 상영했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연속해서 한국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특히 중대 방송으로 취급해 온종일 광주 봉기를 비중 있게 방영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화염병을 뿌리는 장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경찰 등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는 멘트로 시간마다 반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로서의 5.18 저 책이죠. 김대룡이라는 분이 쓴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바로 그 책인데 여기에 따르면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장면과 여대생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을 비롯한 끔찍한 살인 장면이 북한 방송에서 방영됐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5.18 기간에는 역대급 유언 비어들이 난무한 것으로 기록된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40년이 흐른 지금 광주 시민 대다수가 믿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당시에는 파급력이 컸고 아주 컸다고 5.18 연구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끔찍한 영상물들을 방영하면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대남 적개심을 키우도록 했다. 북한 주민들 중 여자들은 무서워서 사람 죽이는 장면은 볼 수가 없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장소는 금남로로 추정되고 A씨는 조선중앙TV 생중계 장면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던 거죠. 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시위대와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첫 번째 사진이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동일한 사진은 아직도 5.18 관련 기록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증을 거쳤어도 같은 사진이 국내에 없다면 북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외신 영상을 인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외신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인용하고 있지만 사진에는 출처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외신 NHK에 따르면 이런 게 없이 그냥 외신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썼어요. 자, 연구가 B씨는 사진 속의 장소와 관련해서 금남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좌우로 폭이 넓은 도로는 금남로로 봐야 한다며 도로 폭이 넓은 점은 미로 전남대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당시 학생과 군경이 대치한 곳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사진 속 장소는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C씨는 가로수 배열로 보아 북동 성당 쪽으로 처음에 추정했지만 금남로 일대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확한 분석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본부에서도
북한 정보를 취급한 예비역 장성 D씨는 사진 정보에 대해서 함구했지만 당시 김일성은 남한 혁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며 북한 기자들의 광주 침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의 역점이라는 D씨의 발언 역시 북한이 군을 난파해서 5.18에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이 씨는 전남도청 앞 분수대의 대치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청에서 사진을 찍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이라는 것이며 당시 높은 고층 건물은 도청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북자 제보자 A씨는 노동신문의 사진은 1980년 5월 18일 당시 북한 조선 중앙TV 방송에서 생중계했던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한 장씩 찍은 스틸 것이 아니라 시체말로 영상 캡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모든 신문 방송이 중계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면 갖고 나가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광주에서 허겸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진짜 5.18 때 북한 기자 2명이 와서 취재했다면 이거는 정말 역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5.18 진실찾기 10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